부동산 수요가 약세라서 매매 가격이 반등하는 데 힘들다. 이분은 왜 한쪽만 생각하실까? 지금 어딘가 하나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시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은 저는 이것이라고. 어떤 기사에서 제가 부동산 수요가 약세다 이런 얘기를 어떤 전문가분이 이제 하신 인터뷰 내용에 있더라고요. 수요가 약세라서, 부동산 수요가 약세라서 매매 가격이 반등하는데 힘들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제 기사를 보면서 이분은 왜 한쪽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수요라는 게요, 뭐 투자 수요, 뭐 실수요 이거 말고요. 그냥 그야말로 집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라고 했을 때 이 수요는 매매로, 그러니까 매수하는 수요도 있지만, 매매 수요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전세도 있고요. 월세도 있습니다. 이게 다 모두 수요예요. 매매를 많이 하면은 전세가 그만큼 그 수요가 좀 줄겠죠. 왜냐면 매매를 많이 하니까 전세 수요, 그 집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근데 매매가 줄고 전세가 늘기도 해요.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집을 팔았는데 집을 내가 좀 시장의 분위기가 불안해서 집을 팔고 나서 전세로 가시는 경우들이죠. 그랬는데 집을 바로 안 사면 전세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전세가 줄면 월세가 늘어나서 지난 우리 전세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었던 지난 작년 말 하반기 상황은 전세가 줄고 월세가 확 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시장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엉켜져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매매가 수요 힘이 약해서 이 시장의 힘이 없다? 그럼 전세와 월세는요?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에는 매매와 그리고 전세, 월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얘와 얘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급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매매 수요 때문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제가 왜 공급을 얘기를 드리냐면 다음 장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래프가 띄워졌어요. 네, 이거 무슨 그래프냐면요. 매물,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고 있죠. 매물 증감 그래프입니다. 지금 맨 위가 서울, 그리고 아래가 경기, 그리고 인천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이미 그래프를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11월입니다, 지금. 11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보시면은 서울 어떻습니까? 네, 11월부터 계속 매물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감소. 네, 옆에 빨간색은 뭘까요? 전세예요. 전세도 지금 12월 달 들어서 제가 전세 물량 감소 중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라이브 시간에 드렸었는데 확연하게 감소 추세가 보이고 있어요. 월세도요. 초록색은 월세입니다. 월세도 줄고 있습니다. 월세도 줄고 있어요. 매물이 다 줄고 있는 거예요. 매물이 다 줄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경기도도 힘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감소하는 게 보인다, 추세가 보인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자, 경기도 전세도 매물이 줄고 있습니다. 월세는 그럼 늘어나나? 월세도 줄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인천은 사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딘가 하나에는 매물이 늘어나야 될 텐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물은 조금 그 감소 폭이 좀 적기는 하지만 인천 같은 경우도 어떤 추세적인 감소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 굉장히 가파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고 월세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수요에는 월세, 전세, 그리고 매매 이게 다 엉켜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지금 수요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물론 수요가 추가되겠죠. 계속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뭐 이제 결혼하는 뭐 독립하는 이런 세대가 생기고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혼자 되시는 분들, 이제 가족들 분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대 가구가 늘어나기는 해요. 그 수요가 증가하긴 하지만 그만큼 또 공급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수요만 가지고도요. 지금 보면은 월세, 전세, 매매 이 수요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물이 다 줄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신규 공급을 우리가 제외하고 또 시중에 우리가 유통되는 매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딘가 하나는 늘어줘야지 그 매물을 이쪽에서 빠진 수요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그거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매매와 월세와
전세 모두 매물이 감소 중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제가 볼 땐 이거는 바로 공급 부족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빠르게 단계에 뭐 가격을 갖다가 확 끌어올린다. 뜨겁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과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분들은 뭐 매물이 이제 늘어서 맨날 그 얘기 하시는 분 있죠. 매물이 늘어서 이제 그 매물이 쌓여서 급매물들 거래가 되고 매물이 쌓여서 또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하는데 사실상 매물은 지금 감소 추세이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확실한 매매에 관련해서는 줄다리기가 있는 거예요. 매도자분들은 금리도 이제 내려갈 텐데 팔기 싫고 매수자분들은 아직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좀 저렴한 가격이라면 사고 싶고 이러한 관계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떤 줄다리기가 있지만 앞에서 잠시 제가 시세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아주 가격이 많이 빠지는 거래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 살짝 10월 우리 라이브 할 때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전세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세 매물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물이 감소하면은 어쩔 수 없이 시세는 또 오르게 돼 있습니다. 매매에서 안 되면 전세라도 매물이 조금 증가해 주거나 아니면 매물이 거기서 조금 채워져야 되는데 전세도 줄어요. 그럼 월세라도 조금 늘어져야 되는데 월세도 매물이 줄어요. 그럼 뭡니까? 어디서 우리는 순환되는 매물을 챙겨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딘가 하나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 유통되는 매물도 공급이 안 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신규 공급도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죠. 그 얘기 너무 많이 드니까 빼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공급이 안 되면 지금 어딘가 하나는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전세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럼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선택할 수 없는 수요는 어디로 가요? 다시 매수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거예요. 빠르게 되지 않더라도 이 흐름이, 이 플로우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이렇게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상하게 연말 연초 이렇게 불이 좀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언급되는 게 이 노후 아파트라는 겁니다. 노후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없는 거죠. 30년 넘어간 아파트들 또 30년 안 됐더라도 거의 30년을 육박하는 아파트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또 하나의 화재 사고가 또 났는데 소방시설 의무가 안 돼 있어서 화재를 초기 진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큰 피해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점점점 돼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유통되는 매물이 없다. 공급이 많이 안 되고 있다. 유통되는 매물이 뭐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공급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좀 깨끗한 집을 찾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 깨끗한 집의 기준이 뭐예요? 뭐 아주 뭐 10년, 뭐 5년, 1, 2년밖에 안 된 신축 이거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뭐 좀 이렇게 소방시설은 좀 갖춰진 곳이었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지금 수도권 내에서 20년 초과 아파트가요. 전체 물량 중에서 51.28%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넘어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과거 2013년하고 대비해서 보면은요. 2배 이상 증가를 한 겁니다. 점점 노후가 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신축들이 공급이 되었다면 노후도 떨어지는 주택 비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아지지는 않았을 텐데 공급이 계속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 대비했을 때의 노후 주택이 훨씬 많이 늘어났고 사람들은 자꾸 조금 더 깨끗한 집, 주차라도 조금 편한 집, 그래도 주차장이랑 아파트랑 연결된 곳 이런 걸 자꾸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인 공급도 부족한 데다가 유통되는 매물도 부족해요. 전세, 월세, 매매 다 매물이 부족해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자꾸 조금은 그래도 편한 공간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한 상태에서 노후도는 자꾸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축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신축, 준신축 적어도 한 10년 차, 10년 차 전후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어떤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제재,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사람들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겠죠. 내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놓고 기다리자. 차라리 신축 비싸니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신축 아파트 이런 걸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 서울 아닌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요. 아까 제가 일산이나 그 고양시 예를 들어드렸지만 외곽 쪽에서는 전세가율이 제법 높은 상품성 괜찮은 아파트 또는 상품성이 조금 아쉬워도 주거 환경에 괜찮은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량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집계되고 있고 수원이나 이런 지역들도 그런 곳들이 꽤 되죠.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도심 핵심지에서는 상품성 우수한 아파트, 입지적으로 뛰어난 자리를 찾아가시려는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좋은 물건들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힐 것이냐는 거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변수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거듭 강조를 자꾸 드리는 부분이에요.